조금 좀 푸시기가 뒤에 이제 그 명의시탁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명의시탁이 그런 식으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 들어가 보죠. 자 1번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 그랬네요. 옳은 것. 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자 일단 경매 매수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경락인은 임대 내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한다 그러니까 틀렸고.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정보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자 소액보증 금액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미 임차권 등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2번이 되겠죠. 옳은 것 꼴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이 포인트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우선 변제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네 번째 다세대 주택의 주민등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죠. 근데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해도 대항력 취득한다. 틀린 얘기가 되고요. 자,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야죠. 다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네. 자, 또 역시 주임법 옳은 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경매등기 신청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죠.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고. 틀렸고. 2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그럼 임차인지 전세권자지 다 두 개 가지고 있다. 근데 임차인지에서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니까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해야 되는데 틀렸고. 주민등록 신고 그러면은 수리한 때지 도달한 때가 아니죠? 틀렸고.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에 이를 임차했다. 자,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자, 일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어느 때? 임대차 계약을 한 때죠. 그럼 처음에는 사무실이었지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후에 임차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오케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법정갱신이죠. 그럼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여기서 틀렸죠.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만? 임차인만. 하지만 이게 민법으로 가게 돼서 건물 전세권이나 아니면 그냥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 그러면 양 당사자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법적은. 하지만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한 거니까 누구만? 임차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해지 통과했으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죠. 상가든 주택이든. 자, 2번 상가 임대차 갱신 요구 기간이 만료돼서 즉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담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번이 그래서 틀렸죠. 자, 3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상가니까 몇 년? 1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은 또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자, 법정갱신은 갱신 요구한 갱신과는 다르다. 그래서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이 가능하다. 맞았고. 5번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다 맞았고 2번이 되겠죠.
자, 4번.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에 임차에 인도받은 후, 자, 사업자 등록 구비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냥 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적용되겠죠?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을은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래서 을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종료되기 전에는 안 되죠. 자,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이지 전속 요건 아니다? 아니, 전속 요건이죠. 두 개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을이 X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네요.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아까 풀어봤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거죠. 자, 4번은 을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없죠. 법정갱신은 가능하지만. 자, 5번 을이 X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전속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3번이 오는 걸로 정답이 되겠어요. 자, 5번 가담법 옳지 않은 거 틀린 건 얘기하나요? 자,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 실행통지로서 효력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청산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옳은 얘기고. 2번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통지를 했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채무자는 통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이걸 이유로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 없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틀렸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서는, 자,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하지만 후에 청산 절차를 거쳤으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죠.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면, 자, 선이라면 이제 말소 등기할 수 없지만 악의라면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6번 들어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이제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죠. 그 병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병은 후순위권자. 자,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설정자, 병이 후순위권자. 자, 이 구조죠. 옳은 것으로 했어요. 1번 갑은 변제액이 도래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통지하고 몇 개월 지나서 2개월 지나서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 2번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또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청산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실행통지 효력, 아니, 그건 아니죠. 객관적 평가에 하던 실행통지 효력은 있죠. 이것은 어쨌든 평가에서 통지만 하면 되니까. 틀렸고. 2번도. 3번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죠. 아직 청산금 받지 않았으니까. 틀렸고. 4번 병은 청산기간 내 한해서 그 피담보채권 변제액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니까 X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 자,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됐으면 당연히 담보가등기 권리도 소멸해야죠. 저당권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 자, 운명의 명의신탁. 2020년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갑은 병에게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그 대금을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나왔으니까, 아, 일단 이것은 뭐다? 삼자간이다.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내기도 하고, 하여간 명의신탁은. 자, 어쨌든. 자, 아까 구조 그대로니까, 삼자간 명의신탁, X부동산, 갑이,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지가 직접 사고, 부탁해서, 을 명의신탁 맺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전이 된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죠? 네, 그 구조죠. 둘 사람 명의신탁하고, 매매. 자, 그럼 매매는 뭐고? 유효. 등기는 무효. 소유자는 누구? 병. 얘하고 얘는 명의신탁만 한 거죠. 자, 당연히 명의신탁은 뭐가 되고요? 무효. 자, 그럼 잡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잡혀서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자, 갑은 병을 상대로 했으니까 갑병만 생각하면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둘이 매매계약이 이혼돼. 아직 등기 안 됐으니까. 틀렸고. 2번,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으로 을에게 그랬어요. 자, 병은 을에게 그랬으니까 병이 소유자고 을의 등기는 무효죠. 그럼 원래 말소 등기 해줘야 되는데 말소 등기 할 수 없으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해야죠. 틀렸고. 3번은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자, 해지가 맞으려면 이 명의신탁이 뭐일 때? 유효일 때. 근데 무효죠, 지금. 청구할 수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그럴 수 없죠. 말도 안 되고. 4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자, 3자 간에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뭐 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또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자,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을 마쳤다. 또 정 나왔죠? 자,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오케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뭐냐? 그냥 문제로 그냥 다 기출문제 살짝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명의신탁은 조금 어쨌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도 해볼만 하다 그러면 하시고. 자, 이제 2020년 1월 5일 갑은 친구 일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 잡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 매수자금은 갑이 제공했다 그러니까 아, 계약 명의신탁 물어보는 거구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러니까 을이 수탁자구나. 나아가 갑은 을과 통모해서 형식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 토지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해왔다. 고생했다. 힘들어 죽겠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매수자금 줬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자, 부동산을 직접 사서 등기는 이전 등기 을 명의로 했는데 어차피 등기만 얘 명의로 된 거지 둘 사이는 얘가 소유자로 지금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사이는 친하고 할 테니까 얘가 지금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구조죠. 자, 이제 구조 잡았죠? 네,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자,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죠. 자, 을은 우리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는데 결국 그러려면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문제 자체에서 병은 안다 모른다 있으니까 선의를 전제를 깔아줬고,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매매가 유효니까. 3번, 갑은 을에게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갑은 을한테 부동산 토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수자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고. 자,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려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둘이 가짜로 뭘 했단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아까 앞쪽에서 허위로 그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지. 그럼 5번,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받을 때까지 우리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고 얘기인데, 자, 이제 둘 사이가 이제 아주 나빠졌다는 거죠. 얘가 소유권 취득했고 얘는 돈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돌려주니까 지금 현재 저 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돈 돌려줄 때까지 나도 이 토지 못 돌려주겠다 하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9번 집합건물법.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 그랬네요. 자,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특실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다. 옳은 얘기죠? 자, 니은번은 엉망진창인데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거지. 뭐 지분 비율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 아니라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해야죠.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니까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옳은 얘기가 되죠. 니을번. 자, 니은번 이제 틀렸고.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자, 공용 부분 변경은 얼마? 4분의 3이죠. 니을번도 틀렸고. 미은번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았죠? 그럼 니은하고 리을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지 시간 내에 이제 맞출 수 있죠. 자,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단 관리단은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있죠. 네, 틀렸고. 2번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뭐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죠. 2번도 틀렸고. 3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3번이 옳은 얘기죠. 자, 주거용을 상가용으로 허용되죠? 네, 마지막.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경받지 못했더라도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네, 다 틀렸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이제 쭉 다시 복습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와서 계약법 총론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